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돈 걱정만 없어지면 진짜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일이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는 평화로울 텐데,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그때는 편안해질 텐데, 우리는 평화를 늘 어떤 조건이 충족된 뒤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 관계가 좋아지면 평화가 온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평화가 온다. 몸이 건강해지면 평화가 온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평화가 온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은 곧바로 다른 문제를 찾아냅니다. 돈 문제가 조금 나아지면 관계가 신경 쓰이고, 관계가 조금 나아지면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조금 안정되면 건강이 걱정되고, 건강이 괜찮아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좋아지면 돼. 이것만 해결되면 돼. 그때가 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생각 자체가 우리를 평화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하지 않다. 평화는 지금 여기에 없다. 나는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붙잡는 방식이 달라질 때 드러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짜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 상황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조용한 환경과 연결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 해야 할 일이 없는 상태, 통장에 돈이 충분한 상태, 가족과 관계가 완벽한 상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상태. 물론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조건부 평화입니다. 조건부 평화란 상황이 괜찮을 때만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주면 평화롭고, 누군가 차갑게 말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화롭고, 일이 꼬이면 바로 무너집니다. 몸이 괜찮으면 평화롭고, 어디가 조금 아프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돈이 들어오면 평화롭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바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평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쉽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의 열쇠가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느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일이 얼마나 잘 되느냐,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 평화를 허락받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편하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톨레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이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 평화는 외부 상황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던 손이 풀릴 때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붙잡는다는 말을 들으면 물건이나 사람을 떠올립니다. 돈을 붙잡는다. 관계를 붙잡는다. 성공을 붙잡는다. 지위를 붙잡는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 내 인생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이 상황은 반드시 내 뜻대로 바뀌어야 해. 우리는 감정도 붙잡습니다. 억울함, 불안, 분노, 두려움, 후회, 수치심, 외로움.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계속 이야기로 만들면 감정은 내 안에서 오래 머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 자체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곧바로 이야기를 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약한 사람인가? 앞으로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나는 결국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 위에 생각이 붙고, 생각 위에 또 다른 감정이 붙고,
감정 위에 자기 비난이 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불안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내 삶 전체에 대한 공포가 됩니다. 문제는 불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불안을 붙잡고 그 불안을 나 자신이라고 믿고 그 불안이 말하는 이야기를 전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톨레가 말하는 평화는 생각과 감정을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감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불안도,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불안이 올라왔구나. 아, 내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이 생각을 진실처럼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평화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라. 현재에 머물러라. 순간을 느껴라. 말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이번 달 카드값이 있고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이미 지나간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을 살라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를 산다는 것이 현실 문제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곧바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역시 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지 않아. 사건은 단순합니다. 답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이야기는 거대합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 나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사건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많은 경우 사건에 붙은 이야기에 고통받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믿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덧붙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톨레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놓아버림과 받아들임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먼저 놓아버림은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에 손을 푸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저 사람은 반드시 사과해야 해.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 내 삶은 지금보다 달라져야만 해. 이 감정은 빨리 사라져야 해. 이런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삶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놓아버림은 그 손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는 정리합니다. 바꿔야 할 현실은 바꾸려고 움직입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수 없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조금 다릅니다. 받아들임은 지금 실제로 일어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있다.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불편하다. 지금 나는 상처를 받았다. 받아들임은 그 일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괜찮다고 해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당함을 참고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현실과 마음속에서 싸우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일어나면 안 됐어.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상황은 반드시 달라져야 해.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과 계속 싸우면 우리의 에너지는 현실을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 결과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받아들임은 먼저 말합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이 포기와 받아들임의 차이입니다. 포기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는 가장 큰 순간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누군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방어합니다. 화냅니다. 상처받습니다. 닫아버립니다. 비난합니다. 속으로 복수합니다. 상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동 반응입니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이 나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까지 함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는 무시당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화는 사라지고 과거의 감정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평화는 사라집니다. 톨레가 말하는 반응하지 않는 자비는 바로 이런 자동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온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화가 되어버리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내 안에서 서운함이 올라온다. 하지만 나는 바로 피해자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다. 내 안에서 실망이 올라온다. 하지만 나는 바로 상대를 비난하는 이야기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그 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 침묵할지, 다가갈지, 거리를 둘지, 설명할지, 그냥 지나갈지, 단호하게 선을 그을지, 부드럽게 이해할지. 이것이 진짜 자비에 가깝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웃어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반응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분노와 두려움의 자동 반응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깨어있는 자리에서 나오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건가요? 화가 나도 참아야 하나요? 상처받아도 평온한 척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톨레의 메시지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압니다. 불안하면 불안이 올라왔음을 압니다. 상처받았다면 상처가 있음을 압니다.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쏟아내거나 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와 나는 화 그 자체다는 다릅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다와 나는 불안한 인간이다는 다릅니다. 지금 상처가 올라왔다와 내 인생은 상처뿐이다는 다릅니다. 평화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흔들리고 폭풍이 오면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표면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표면의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를 없애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파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달라집니다. 내 안에는 파도를 알아차리는 더 깊은 고요가 있습니다. 톨레가 말하는 존재의 빛남은 이 고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과 감정을 붙잡던 손이 조금 느슨해질 때 이미 거기에 있던 고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너무 자주 미래로 미룹니다. 졸업하면 편해질 거야. 취업하면 편해질 거야. 돈을 더 벌면 편해질 거야. 집을 사면 편해질 거야. 아이들이 크면 편해질 거야. 은퇴하면 편해질 거야. 내가 더 나아지면 편해질 거야. 그런데 인생을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착해도 마음이 현재를 거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는 또다시 미래로 미뤄집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다음 문제가 옵니다.
이 단계만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음 단계가 옵니다. 이 사람만 바뀌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평화는 미래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의 의식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만 괜찮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이 평화를 연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 단 몇 초라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몇 초가 자동 반응을 끊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화가 올라온다. 불안이 있다. 서운함이 있다. 몸이 긴장하고 있다. 마음이 미래로 가고 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지만 몸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손의 감각, 어깨의 긴장, 가슴의 답답함, 이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받아들일 때 행동은 더 정확해집니다. 지금 대화해야 하는가? 지금 쉬어야 하는가? 지금 거절해야 하는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사과해야 하는가? 지금 정리해야 하는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봅니다. 미래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압도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한 하나의 행동은 대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삶이 내 뜻대로 완벽하게 정렬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은 드뭅니다. 인생은 언제나 어느 정도 불완전합니다.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있고 사람들은 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하지 않고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평화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평화를 기다리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가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문제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나는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시끄러워도 나는 그 생각을 전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순간과 계속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평화는 아주 조용히 드러납니다. 크고 극적인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 숨이 조금 깊어지는 느낌, 아,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느낌,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상황에 매달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 그 작은 틈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붙잡는 방식이 달라질 때 드러납니다. 문제가 없어야만 평화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내면의 자리가 달라지면 문제가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나라고 믿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것,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과 마음속에서 끝없이 싸우지 않는 것, 상대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달라도 내 평화를 전부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붙잡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존재는 말없이 빛납니다. 이 말은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삶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고요한 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늘 요란하지 않습니다. 크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그 고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그 평화는 이미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복잡하다면 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지? 그리고 아주 조금만 그 손에 들어간 힘을 풀어보세요. 문제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내 안에는 아주 작은 평화의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평화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을 때, 생각과 감정을 붙잡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과 싸우지 않을 때 조용히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